여러분들은 조선시대 형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요즘과는 많이 다를 텐데요.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로 일제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기까지 가장 오래된 한반도의 왕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대의 일을 중시하고 유학이 발달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는지 조선시대 형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태형은 아주 약한 경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조선시대 5대 형벌 중 가장 약한 형벌로 보통은 회초리로 종아리나 등을 때리는 형벌이죠. 이 형벌은 최대 10대에서 최장 50대까지로 마녀자들에게 보통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의 경우 일제감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흔히 쓰던 형벌로, 이 태형의 경우 무려 1920년까지 존재하던 형벌로 3.1운동을 계기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자녀들에게 가볍게 이런 벌을 내리긴 하죠. 장형은 태형보다 좀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널쩍한 큰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인데요. 흔히 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형의 경우는 보통 6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처벌하였는데 보통은 60대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형의 경우 60대를 넘어가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죄인의 범죄가 중한 경우 100대까지도 장형을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형의 경우 엉덩이를 때릴 때 남자의 경우는 옷을 전부 벗기고 때렸지만 사대의 일을 다하는 조선은 아녀자의 경우 옷을 벗기지 않고 장형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불기라고 하여 물을 뿌리고 장형을 치기도 했는데, 물을 뿌리고 장형을 치게 되면 살이 터져서 옷을 다 적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간음을 한 경우 여자일지라도 옷을 모두 벗기고 장형을 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형이 죄를 지은 사람이 대신 장형을 맞을 사람을 구해오면 대타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돈이 많으면 안 맞아도 된다는 말이네요. 도형은 이름만 들으면 돌을 가지고 목을 치는 형벌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노역을 하는 형벌입니다. 도형은 1년에서 3년간 소금을 굽거나 대장간에서 쇠를 불리는 등의 노동을 하는 형벌인데요. 보기에는 약한 것 같으나 이 도형의 경우는 1+1으로 장형이 포함되기 때문에 장형을 맞고 도형을 치러야 해서 그 고통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형벌로 강제 노역을 받을 때 일을 안 하면 채찍이나 온갖 모진 매질을 전부 당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네요. 맞고 일도 하란 말이네요. 유형은 대부분 양반들이 받았던 형벌입니다. 쉽게 말해 유배지로 귀향을 보내는 형벌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소가 끄는 나무로 된 감옥 같은 수레를 타고 귀향을 가는 주인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배를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혹한 형벌로 자신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 2000리에서 3000리까지 죄의 무게에 따라 거리에 차등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소를 타고 가는 경우보다는 걸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 유배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고 이동 거리로 두었기 때문에 3000리를 걷는 것 자체가 형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형을 처하기 전에 1+1으로 장형이나 태형을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실로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도달하기 전에 죄인이 죽거나 그 후유증으로 유배지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아니고 힘들었겠네요. 사형은 우리가 잘 알던 대로 목숨을 빼앗는 형벌입니다. 이 사형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차명이 있고 독살을 하는 형벌도 있으며 교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조선시대의 경우 명나라를 상국으로 섬겼으며 그 법령과 율법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대부분 교형과 차명을 하여 사형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형벌의 교형은 쉽게 말해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고, 차명은 망나니를 시켜 목을 매는 형벌이죠. 교형의 경우는 대부분 절도죄나 균율을 어긴 자 같은 중죄인에게 시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형벌 차명의 경우는 영모나 살인 등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로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차명 중 일부로 독약으로 차명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흔히 사약으로 알고 있죠. 아녀자나 귀족에게는 차명이나 교형을 하기보다는 보통 사약 같은 독약을 내려 죽임으로써 차명을 대신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 사약을 먹으면 그냥 편하게 몇 분 만에 죽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나, 사약을 마시게 되면 10분에서 30분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사약을 먹고 죽은 사람을 보면 내장 등이 녹아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거열은 차명의 일부입니다. 거열은 쉽게 설명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능지처참을 이야기합니다. 거열은 사지에 밧줄을 묶어 각줄을 소나 말에 매달고 당시에 움직이게 하여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정확하게 분류하면 거열과 능지처참은 약간 다른 형벌입니다. 능지처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인의 살과 뼈를 회 뜨듯 조금씩 죽을 때까지 잘라내는 형벌입니다. 능지처참에도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이 최대한 오래 살게 할 것과 혀를 깨물어 자결하지 못하도록 입속을 천으로 가득 메웠으며 쇼크사를 방지하기 위해 앞형까지 먹였다고 하네요. 더 끔찍한 것은 과다출혈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지혈하면서 2박 3일 동안 지속시켰다고 합니다. 즉 최고의 고통을 최대한 오랫동안 주는 형벌인 셈이죠. 이 형벌은 조선시대 가장 중죄인 반역죄 중에서도 1급 중죄인에게 실시하는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형벌로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혹한 형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능지처참은 사라지고 거열로 대체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시대 형벌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형벌들이 많았네요.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중시하고 인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는 차명이나 교형보다는 징역형과 매질을 하는 대형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시고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